근데 박정희도 보면요. 박정희도 보면은 약간 좌파였어. 박정희를 무조건 빨아주면 안 돼요. 그것도 좀 답답합니다.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 조선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덕혜옹주라는 인물을 두고 봤을 때 이승만 정권에서는 덕혜옹주를 어, 상종하면 안 되는 인물로 정의를 하는데 박정희는 이제 개국 공신 쪽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 이박스쿨이게 이명박이랬네. 이승만, 박정희를 같은 카테고리로 두고 우리의 뭐 역사는 이승만과 박정희다 이렇게 두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이박스쿨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자꾸 크게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넘어갈 때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 살아보자. 잘 살게 해보자. 우리나라를 잘 사는 방법으로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 이승만 때는 없었고 그 박정희 때는 됐던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승만 빨고 박정희 빨면은 이게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하나씩 봐줘야 돼요. 이승만이 했던 보수, 박정희가 했던 보수, 전두환이 했던 보수. 그 다음에 김영삼부터는 우리가 보수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김영삼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는 과연 보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봐줘야 돼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주면서 박정희 정권은 왜 이승만을 격화시키려고 했었는가. 뭐 있다니까. 그래야 자기네들의 정통성이 쓴다고요.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부정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민씨 일가들을 다시 개국공신으로 올리고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의 오만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대한민국이 내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아닌 그 전에 있는 그 3.1 운동 조직부터 그 전에 있었던 조선까지 끌어오는 바람에 개국공신이란 것들을 건드렸다고요. 개국공신은 언제 끝났어야 되냐면은 이승만 때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 게 아니라 이승만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야 개국공신은 여기까지가 개국공신이야라고 끝냈어야 되고 그다음에 6.25가 끝났을 때 야 이 우리나라 체제를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훈장까지만 가져갔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자꾸 박정희 때부터 개국공신을 넣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노무현에 가가지고 여운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역사관과 네이션을 건드려 놓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무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개국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일 때 넣는 겁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원래 1공화국의 지폐들이 다 이승만 얼굴이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었지.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하나로 우상화를 다 시키냐고 왕국도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그렇게. 비판할 건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1공화국 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대통령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걸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재선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3선 하려고 3선 개헌하고 뭔가 다 하려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기억을 맞춰놔야 됩니다. 지금 보수의 기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수의 기억들을 그렇게 왜곡을 시키면 반드시 어디에서 공격을 당하냐면은 저들이 그러면 너네들은 이승만의 후예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승만의 후예냐가 했을 때 이게 결국엔 뭐냐면 기억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을 공격하는 게 너네는 이승만의 후예냐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리해야 하는 게 보수의 역사관은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했을 때 그것도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역사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관이냐.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가지고 우리가 외웠던 세대인데 이 사람들의 기억은 맞는 거냐. 예. 그런 거를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자꾸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얘기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네이션이 다른 거라니까. 나의 네이션과 내 주변의 네이션이 다르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조선이 왕입니까? 응? 엘리자베스 여왕의 집회야? 영국같이?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우파로 오면요. 어떤 기억들을 공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보수 이상한데? 보수 여기서 들으면 저거 같고 저기서 들으면 다른데? 전환기한테 들으면 이 얘기 같고 국대 떡볶이한테 들으면 저 얘기 같고 또 누구한테 들으면 저 얘기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 보수로 살아가기. 저도 되게 회의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망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우리는 한일합방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모군란 때 망했습니다. 이모군란 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있는데 구식군대는 병신 만들고 신식군대는 막 잘해주다가 구식군대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구식군대가 신식군대를 다 제압을 했으면 구식군대가 이 나라를 지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했어? 갑자기 청나라를 데려와가지고 구식군대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뭐가 없어졌어요? 군대가 없어졌다고. 군대가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하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저는 청일전쟁에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모군란 때 망했고 청일전쟁 때 이제 청나라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은 그냥 냅두자. 하지만 그래도 청나라가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간섭을 하고 있다가 청일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 1번이 뭐였냐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 국가입니다. 시모노세키 1번 조약이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청일 전쟁은. 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가 다 작살이 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는 왜 일어났냐? 동학농민운동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동학농민운동은 왜 동학농민운동을 청나라에서 간섭할 정도가 됐냐? 군대가 없어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국가의 군대로는 밀란을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그런데 이제 그 이모군란 때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일본한테 우리도 들어온다 너네도 들어와라 이런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동학농민운동이 있는 그 자리로 안 가고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서울을 점령해 버리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청나라가 일본하고 싸운 겁니다. 그 동학을 형성하는 거는 이제 전라도에 있는 기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들은 네이션 전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는요. 6.25는 그들의 기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기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독립운동의 기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독립운동을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요? 조선까지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박정희는 숙군 사업 때 박정희가 좌파의 그 빨갱이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어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전봉주는 그 정확하게 제가 전봉주는 관심이 없는데 최익현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었고 거의 흥선대원군보다 더 세국 정책을 원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조선을 자꾸 끄집어내게 되면은 그게 요번에 대군의 부인인지 그건지 아이유 나왔던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되면 청나라가 대국이 되는 거죠. 청나라는 중국이 옛날에 명나라처럼.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의 네이션을 건드리는 게 하나는 조선의 네이션을 이어가는 거로 건드립니다. 조선의 네이션을 이어간 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간 거는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씨 왕조가 김씨 왕조로 바뀐 거는 김일성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갔는데 지금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좌파 운동권 세력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귀족이 되거나 저는 운동권 세력들이 귀족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을 귀족화시키는 거고 그들이 공직생활 나가기에는 5.18 특별법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귀족화되기 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왕조보다는 귀족정으로 가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이런 저거 문화, 팬덤 문화로 가면은 이건 귀족정으로 가기에 딱 좋습니다. 한파들에 의해서 한동훈은 이미 귀족이죠. 윤석개인 세력들에 의해서 윤석열은 이미 귀족이고 백계문에 의해서 문재인은 귀족이 됐고요. 개딸들에 의해서 이재명은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팬덤에 의해. 한동훈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지금 마녀 사냥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물 세우기 좋아하면은 그 인물들의 혈통 누가 적통이냐, 누가 문재인의 적통이냐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자, 정청래가 적통이냐, 조국이 적통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팬덤이 되면은 은혜를 입은 정은을 입은 사람이 권력을 쥐는 거죠. 그게 저는 귀족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왕정은 뭐냐 했을 때 이제 문재인 아들이 문재인이 되는 게 왕정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나라는 안 맞고요. 이제 누가 황태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황태자를 뽑는 거잖아요. 지금 당 대표도 마찬가지야. 당 대표가 황태자인가? 응? 강동혁이 황태자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황태자와 적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정이 세워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다.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 귀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패밀리가 있듯이 정치에도 정치의 그 모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썩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다 썩게 만들었고 이제 저쪽은 호남권 의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관, 그다음에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수의 교육관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지.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나는 보수 교육감이 무슨 정책을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보 교육감은 쉬워요. 그냥 성평등 외치고 그다음에 그냥 와가지고 화장실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도 사랑해줘야 된다. 레즈비언도 사랑해줘야 된다. LTBG 다 뭐 LGBT 다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걔네는 쉬운데 보수 교육감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 정권을 잡았을 때 전 정권이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어,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닌데 우리 기준에서 이거는 폐해야 되는데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정도전이 만든 게 그거죠.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왕은 그냥 여기로 있는 겁니다. 정도전은 그거 만들고 싶어 했죠. 왕은 그냥 바지사장으로 있고 이제 신하들이 막 경전을 하면서 임금이여 이따구로 해야 되지 않겠소. 임금이여 이따구로 해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막 싸워서 임금도 공부 연락해 하고 신하들도 공부 연락해 가지고 이상적인 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리학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게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상을 펼치려고 했지만은 이방원이 그 이상적인 거를 다 부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귀족정이 맞습니다. 귀족정이 맞고 귀족보다는 카르텔 정치죠. 우리나라에 없었었던 건데 그냥 양반 정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류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해서 한쪽 없애버리면은
동인하고 서인하고 싸워가지고 없어지면 권력을 잡으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동인이 서인한테 완전히 지고 나면 서인에서 노론과 서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조선의 역사.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근대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안 시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양이 자기네들의 사상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가정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한테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한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거 가르치잖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해야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가르친다고. 음. 물론 이런 건 가르치지. 남의 거 뺏지 마라.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는 가르치겠지만. 그거 다 알면 우리나라 법을 다 아나? 우리나라 법이, 아유, 그 도덕보다 더 많은데.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죠. 요 정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주의의 문제입니다.